또 다른 이제 성범죄 유형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경우에는 그루밍 성범죄를 성범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루밍 과정이 있으면 전통적인 강간에 해당하는, 예컨대 저항을 못했더라도 그래도 성범죄를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루밍 성범죄 예방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엔타이 그루밍 로라고 하는데요. 그런 법률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특히 이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성폭력 피해로 삼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칭찬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또는 여러 가지 선물도 하면서 소위 그루밍하는, 길들이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예컨대 지금 이 사람과 만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님이 그렇게 복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 지인들입니다. 대부분 지위의 격차가 있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히 그루밍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에게 적용하는 법률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유인하는, 그리고 길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어저께까지 용인이 되던 일을 오늘 갑자기 추행이다라고 인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조금씩 진행이 돼서 결국 성폭력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사건이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신고가 되면 많은 이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자들은 왜 애당초에 신고를 안 했냐, 그 과거에 2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하지, 그때 신고 안 하고서는 왜 이제 와가지고 신고를 하고 난리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신고한 게 합의금을 노리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안 했던 것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는 많은 경우에 피해자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 가해자들과 친분을 맺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신고를 받더라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 와가지고 선생님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원장님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참 피해자답지 않다, 정말 피해를 당했으면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처벌하지 말라니 너무 피해자답지 않아서 이거는 애당초에 사건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 놓이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그루밍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아동 청소년 성범죄입니다. 보시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빨간 그래프입니다. 빨간 그래프는 뭐냐? 이게 바로 13세 미만, 예컨대 13세 미만은 아무리 동의한 성관계라도 무조건 강간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제 강간이라고 부릅니다. 의제 강간 연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13세 미만 아이들만 의제 강간으로, 예컨대 12살까지만 의제 강간으로 무조건 보호를 해준다, 성보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구 사회일수록 이게 나이가 더 높아요. 그래서 보면 만 14세 미만의 경우로 우리나라보다 1살 더 의제강간 연령을 널리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2살 더 의제강간 연령을 널리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3살 더 의제강간 연령을 더 널리 적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서구 사회는 굉장히 성이 개방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제강간 연령은 굉장히 엄격하게 꽤 넓은 폭으로 아이들의 성보호를 철저히 해주도록 국가적으로 이것을 보호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만 16세라는 것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컨대 15살까지의 아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아이들의 상황 판단력이 완전히 어른처럼 다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관계를 가져야지 라고 하는 의사결정, 그 중에서도 보통 보면 연령의 차이를 두거든요. 5세 이상 아저씨들, 예컨대 성인들하고의 성관계를 가져야지 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을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15세까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지 않겠다. 아직은 미성년자들이 아직은 세상을 잘 몰라서 예컨대 채팅 앱에서 결국은 가출을 해서 오늘 잘 곳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리는 그 순간에 아이들은 정말 잘 곳이 필요한 거지 성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올린 것처럼 취급하는 아저씨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가출 청소년들 그리고는 뭐 그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성폭행 피해에 노출이 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100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수많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랜덤 채팅 앱 같은 게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에 있어서 만약에 아이들을 어른들이 유인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 나라에서는 모든 이런 아저씨들을 다 찾아내서 사실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15세까지 아이들은 무조건 성보호를 한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 아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위 동의를 충분히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동의이되 동의이지 않다 라는 식으로 무조건 아이들 편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12살까지 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의 청소년들보다 훨씬 성적으로 성숙한가요?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경험적인 증거는 존재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관행적으로 일본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형법, 일본의 의제강간 연령이라는 것을 그대로 유입해 들어온 한국에서는 그대로 일본처럼 12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여러 번 지적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동의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널리 아이들의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위계나 위력 또는 여러 가지 강요된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형벌의 근거로서 사실은 삼습니다. 유죄의 근거로서.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엄격하게 피고인 중심, 피의자 중심, 예컨대 가해자 중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형사 절차의 인권 보호적 조치 때문에 이 피고인들은 사실은 자신의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컨대 이 미성년자 아이들의 그야말로 어리석은 이런 이제 선택 그리고는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취약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성범죄로부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 존재할 거예요. 제가 굳이 그 사건들을 나열할 필요도 없이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을 해서 중학교 여자아이를 결국은 성폭행을 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를 삼았을 때도 동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해서 유죄를 받지 않은 자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비슷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도 판례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아직은 미성숙한 남녀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보호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